안녕하세요. 보령 풍수질입니다. 백종원 선생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인데요. 조부묘하고 증조 고조 할아버지 묘를 한번 답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맥이 내려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여기 수맥이 가가지고 실혈하셨나 그랬는데, 수맥이 있는데도 강하게 발복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80%짜리입니다. 80%짜리. 여기서 좌양이 하나가 더 있는데, 건자 손양을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산을 가깝게 여기 아주 큰 수맥 3m짜리가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면을 뚫고 지나갑니다. 여기도 생계가 없어요. 저쪽도 없어요. 여기 자리가 두 개예요, 두 개. 저기 위쪽에서 하나가 맺히고 내려와서 지금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묘에서 혈이 맺혔고, 또 기운이 옆으로 들어오면서 이쪽에 이제 혈이 됐는데, 쓰시려면은 이쪽으로 몰아서 이쪽에다가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위에의 기운과 아래의 기운이 거의 비슷합니다. 좌양을 잘 놓으셔야 되는데, 소나무 때문에 지금 보이지를 않는데 사이로 보이기는 하죠. 이렇게 안산이 이렇게 부봉사식 동그맣게 돼 있어요. 혼자선양 천관으로 놔야겠죠. 붕금을 잘 선택을 해서 정확하게 넣으시면 여기는 엄청 큰 자리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놓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 흉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이겨내야 되고 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건자선양을 넣으면 흉이 있다 하더라도 훨씬 적게 오고 순리대로 이제 풀리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많다는 것이죠. 증조 고조 할아버지 묘를 한번 가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백종원 대표님의 이제 증조 고조 할아버지 묘에 이렇게 왔습니다. 고조 할아버지신데, 여기는 더 심하네. 때가 살지를 못하. 이거는
이제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때문에.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실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귀맥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분지가 되거든요. 두 개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 지나서 저쪽에서 맺히고 또 가로질러서 저쪽으로 빠졌습니다. 경유좌에 간임파가 되면은 대살에 걸립니다. 용상 8살에 걸려요. 그것도 한 기, 두 기가 용상 8살에 걸렸다. 거기다가 수맥이 간다. 또 거기다 물이 차 있다. 용상 8살 하나만 걸려도 절손이거든요. 예, 서너 명씩 과부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손을 보존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손자, 증손자까지 지금 발복을 했다는 것이죠. 3대가 지금 대발복을 했어요. 아이가 오늘 잘 보고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령 풍수질입니다. 백종원 대표님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묘에 갔다 왔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고요.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좌양은 경좌 갑향을 놓으셨죠. 이 두 기의 묘는 실혈하셨어요. 예, 명당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요 묘는 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양면 서계양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님의 묘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백창현이라는 분의 아버지 할아버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운이 있는데 두 개가 다 안 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용상 8살에 걸렸어요. 이것이 뭐냐면 살인 대황천이라고 해서 대살입니다. 이 백창현이라는 분에게 이 마이너스 기운이 오지를 않아요. 이분의 증조 고조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이게 이제 영의 세계에서 하시는 일이라 이거를 다 안 들어오게 막으셨는 것 같아요. 막으셨겠죠, 아마 이런 거를 해결해주고 나머지 기운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분 백창현이라는 분에게는 이분들의 그 살이 대살인데도 작용을 하지 않아요. 중학교 또 여고 이 세 개의 학교를 설립하셨죠. 경찰서장 하셨고 이분이 부와 귀 그 다음에 본세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발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창현이라는 분이시고 승탁이라는 분이고 종원이라는 분이에요. 세 분이 대발복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형제분들도 이렇게 좀 있으신데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발복이 되신 것 같아요. 여기를 지력을 재보니까 140%예요. 명당에는 들어가셨는데 청광의 깊이에서 좀 오차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벗어났으니까 오차가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좌양, 방향이 기운을 세게 받는 그런 기운이 아니라 조금 걸러 받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80% 정도의 기운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장관급이시죠. 이 자리가 대단히 좋은 자리인데 오늘은 이제 이 자리를 형국 물형론 이제 이 땅에 서려 있는 기운을 읽어내는 것이거든요.
동물의 형국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호랑이의 모습에서 살기가 많잖아요. 이 살기가 재해지면 이 개의 모습이 돼요. 이 개도 살기를 갖고 있어요, 살기. 그 다음에 이제 돼지 형국이 있습니다. 예, 닭의 형국이 있어요. 개의 형국은 이제 속살에 있는 것이고, 내면에 있는 것이고, 외부에는 돼지 형국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천신이 이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의미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죠? 이 계곡 따라서 제가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선이 있잖아요. 이 선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뭘 누르고 있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뭘 누르고 있냐면은 돼지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엉덩이죠. 이게 엉덩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 어깨 쪽의 안쪽으로 요 안을 그렇게 보면은 네. 이게 돼지가 이렇게 서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어깨에 가려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암컷이고 흘러갑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흘러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죠? 이렇게 감고 들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고 꽃처럼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었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맥이 내려와도 이게 혈이 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형국을 이렇게 보면 기운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간 거죠.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간 거죠. 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간 거죠. 여러 기운들이 어떻게 겹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 땅이 층층이 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층층이 땅의 모습을 갖고 쌓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가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니까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아이고 여기에 무슨 혈이 맺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잘 벌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지각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운데, 제가 여기 안에 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에서 물이 또 이렇게 납니다. 결코 작은 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겁고 큰 동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또 아래에서 큰 동물이 올라갔다는 거, 이게 음양이 서로 교합하면서 하나의 큰 음양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태극 문양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만 간다고 산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쪽 너머에 맥 하나가 이렇게 흘러왔었는데, 이게 물이 가다 보니까 점점 깎여서 여기가 이제 낮아진 것이지, 사실은 이쪽에서 들어온 지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흘러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 따라서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 이 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요 안에 이제 백창현 선생님이 여기 쓰셨기 때문에 요 자리를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돼지 머리에 귀인데, 돼지 목 정도에 이렇게 겹쳐 있는 자리. 이 귀만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눈이 좀 열리신 분들은 대본에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돼지 모양을 갖고 있죠. 그죠? 예. 제가 그리는 게 아니죠. 이 선 따라 그리는 겁니다. 예. 돼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귀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 이렇게 여기 이제 선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에를 이렇게 보시면은 눈이 있어요. 이렇게 눈 알도 있죠. 이렇게. 네, 입이 있고 돼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모양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관자놀이 쪽에 이렇게 썼는데 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돼지의 이제 목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지금 혈이 맺혔죠. 이 형국을 보면 혈자리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상석과 비석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좀 위쪽에 이렇게 맺혔습니다. 이런 묘를 한기를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여기도 이제 물이 가는데 요거는 혈이 아닙니다. 여기 자체는 혈이 없어요.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혈이 있어요. 쓰시려면 여기다 쓰셔야 되고요. 큰 돼지에 어디 있어요? 여기 목에 있잖아요. 똑같은 위치죠. 이 돼지의 위치와 이 돼지의 위치가 거의 같죠. 이 자리가 똑같은 위치에 여기다가 이렇게 딱 쓰게 된 것이죠. 혈이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맺었어요. 여기는 전체적인 땅의 순수 지기를 재봤더니 140%고, 그 다음에 쓰신 걸 해봤더니 80%더라. 이 돼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머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돼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개, 두 개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도 이렇게 만나서 을진파 됐으니까 합국이고, 원래 위치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딱 돌려보면, 예, 이게 이제 건좌 손양이 되는 거예요. 해보면 건좌 손양이 되고, 여기가 경좌 갑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국을 봐도 좌양이 딱 나오죠. 기운의 흐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돼지 형국에 또 안쪽에 돼지 형국이 있어요. 그 안에 돼지 형국에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혈자를 잡았다는 것이죠. 명당입니다. 예, 이 형국만 딱 봐도 이 자리는 명당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형국적으로 분명히 대명당이 있을 것이다. 길을 재봤더니 아주 좋은 명당, 대명당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이제 글을 남겼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당시 엘로드를 가지고 하는 풍수냐
아니면 이기론자냐, 학문으로 하는 사람이냐, 정체가 뭐냐 이거죠. 짬뽕이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질문인가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잘못될 리는 없지만 그 질문 자체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론도 배우고, 그죠? 예, 혈론도 배우고, 예, 사법도 배우고, 수법도 배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형론, 이게 이제 형국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론, 기수련도 해야죠. 명당이라는 것은 기가 뭉쳐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수련되지 않으면 이 명당을 이 형국으로만 찾을 수 없습니다. 형국이 있다고 해서 명당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혈처럼 생긴 자리라도 어떤 뭐 지기가 있는 것 같은데도 보니까 혈이라 기운이 흩어진단 말이죠. 합격이 좋은데 안 되고 수법부터 잘 맞아 들어가는데 명당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쌍한 이 자연을 예,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 명당을 찾기 위해서 예, 다 배우는 거예요. 이 명당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이 모든 공부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좀 빼먹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알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혈사수, 물형론, 형국론, 오행론, 구성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풍수 공부하면서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론자냐 이렇게 이것을 나눠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얼마나 이게 그 편협된 생각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 명당을 찾기 위해서는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이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년, 30년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깨우쳐질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천문지리 인사입니다. 천문, 지리, 인사예요. 이거는 사람이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이 천문지리 인사를 깨우친다는 거는요. 하늘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 간섭을 하지 않으면 깨우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간섭이 없으면 깨우치지가 않아요. 이건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러한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 지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한 가문을 살리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 화장을 해도 명당에다 넣으셔야 돼요. 명당. 자, 오늘은 이렇게 백창현 선생님의 묘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